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산가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는 이야기. 한국의 높은 상속세를 피하려면 그냥 해외로 이민 가면 된다. 과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그 실체를 제가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정말로 이민을 가는 것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상속세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그 핵심 질문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3일 회계법인 출신의 세무 전문 변호사 박흥수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문제, 제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조언 위주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아니, 애초에 왜 이런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니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60%. 보시면 우리나라 상속세의 명목상 최고 세율이 50%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기업의 최대 주주다. 그러면 최대 주주 할증이라는 게 붙어서 실제 세율이 무려 60%까지 치솟습니다. 이건 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최상위 수준이고요. 자산가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가장 큰 원인인 셈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첫 번째 열쇠, 바로 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법에서는요, 이 두 단어가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국적이나 시민권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세법의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요, 국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어디냐 이걸 봅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아니면 1년에 183일 이상 머무는지 바로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럼 법원은 대체 뭘 보고 이 사람이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까요? 바로 이런 기준들입니다. 그냥 서류나 비자 상태만 보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한국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직업은 뭔지, 가족들은 어디서 같이 생활하는지 같은 아주 현실적인 생활관계, 즉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노력을 다해서 법적으로 비거주자 신분을 인정받았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이걸로 게임 끝일까요? 에이, 설마요. 세금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 신분이었다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재산이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돼요. 반면에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안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상속세를 피하려면 그냥 몸만 훌쩍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재산까지 싹 다 정리해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비거주자 신분으로 한국에 남겨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내게 되면요, 세금 공제 혜택이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기초공제 2억 원, 이거 하나 빼고는 거주자라면 당연히 받았을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융재산 공제 같은 아주 핵심적인 혜택들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손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증여를 받을 때도 각종 공제가 적용한대고요. 또 한국에 집 한 채 남겨놨다가 팔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절세 혜택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이것도 못 받습니다. 이처럼 비거주자가 감수해야 할 세금상 불이익 생각보다 훨씬 많죠. 자, 그런데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해외 이주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으려고 정부가 아주 강력한 장치를 숨겨놨거든요. 말 그대로 숨겨진 함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도 좀 생소하죠? 바로 국외 전출세, 영어로는 엑시트 텍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자칫하면 계획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세요. 한국 거주자일 때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팔기 직전에 싹 해외로 이주해버리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권한은 이주한 나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막대한 세금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출국하는 시점에 아직 팔지도 않은 주식의 평가 이익, 즉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걷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미래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주식의 대주주한테만 이 국외전출세가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2027년부터는요, 그 대상이 소액 주주는 물론이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게까지 엄청나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앞으로는 이주를 통한 절세 전략,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세금이라는 아주 좁은 렌즈로만 해외 이주를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문제를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해외 이주라는 게 그냥 세금 계산기만 두드려보고 오케이, 가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내 남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정말 중대한 결정이죠. 새로운 나라의 삶의 질은 어떤지, 기후나 의료 시스템은 괜찮은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훨씬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또 세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처럼 관련된 다른 규제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세금 좀 아끼자고 내 평생의 삶의 터전을 통째로 옮기는 결정. 과연 그 길의 끝에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